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슬라브족은 왜 아름다운가, 왜 미녀가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식상 또 미디어에 나오는 슬라브족 여성들을 보면 아름답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인구의 대부분이 슬라브족인 국가입니다. 이외에도 벨라루스, 폴란드, 체코, 세르비아 등 많죠. 제가 남자라서 여성들을 먼저 말하긴 했지만 남자들도 잘생겼습니다. 부러울 정도로 말이죠. 이건 비단 우리만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미녀가 많은 도시 1위로 선정되었고, 제가 영어로 검색해보니 해외에서도 슬라브족은 왜 아름다운가라는 질문과 글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왜 전 세계적으로 유독 슬라브족이 외모적으로 특히 미인들이 많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슬라브족은 평균적으로 더 아름다운 게 맞을까요? 가장 유력한 설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슬라브족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동유럽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전했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지역이죠. 강대국들이 넘쳐났거든요. 주변 나라들은 심심하면 쳐들어가서는 땅을 뺏거나 물건을 약탈해오고 사람들은 잡아와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노예를 뜻하는 영어 단어 슬레이브의 어원이 중세 라틴어로 슬라브족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을 정도로 슬라브족은 수많은 인종과 민족들의 노예로 팔려나갔습니다. 침략이 아니더라도 동유럽은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이기도 했죠. 10세기경 우크라이나 땅을 지배했던 하자르인의 유골에서 슬라브인, 기타 유럽인, 몽골인 등 여러 인종의 특징이 혼합된 형태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즉 유전자 풀의 다양성이 혼혈이 슬라브족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다가 아닙니다. 이종 집단 간의 유전적 혼합이 외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혼혈로 인해 탄생한 독특한 외모는 매력적으로 여겨진다는 뜻이죠. 2012년 혼혈인의 얼굴 모양과 매력이라는 논문을 보면 미의 기준과 문화가 다른 두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얼굴을 보여줬을 때 두 집단 모두에게 호평을 받은 건 혼혈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가져왔지만 혼혈과 외모에 대한 논문들 대다수가 이런 결과를 말하고 있죠. 문화나 그 사회에서 짜여진 미의 기준을 넘어서 유전적으로 끌리는 외모라는 말입니다. 대놓고 말하면 성적으로 끌리기에 아름답다라고 느낀다는 말이죠. 다양한 유전 형질의 혼합이 더 건강하고 조화로운 외모를 낳을 수 있다는 진화 심리학의 가설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마녀 사냥과 관련해서 이유를 찾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기승을 부렸던 마녀 사냥은 주로 서유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동유럽, 그것도 슬라브권에서는 마녀 사냥의 광풍이 훨씬 덜했고 영향도 미미했죠. 실제로 마녀 사냥 당시 마녀로 지목되어 화형당한 여성들 중 다수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마녀 사냥은 질투와 의심 혹은 권력자의 눈밖에 났을 때 대상을 합법적으로 처형하는 도구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결과 서유럽 쪽은 유전적으로 아름다운 형질을 지닌 여성들을 잃었고, 동유럽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백인들 중에서 유난히 아름다운 이들이 많아졌다는 가설이죠. 다만 이건 반론이 많기는 합니다. 여성의 미모가 후손에게 유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부터 슬라브족이 미인임을 설명하기 위해 갖다 붙인 이야기라는 말까지 그냥 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후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인종 자체가 흰 피부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백인들에 비해서 피부가 유난히 희고 옅은데, 슬라브족이 사는 지역의 기후를 보면 겨울이 유난히 춥고 일조량이 적은 지역이 많죠. 일조량이 적은 고위도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 자외선이 적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합성하고 피부 손상을 줄이기 위해 멜라닌 색소가 적은 밝은 피부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밝은 피부는 아름다움의 기준이었죠. 앞서 나온 성적으로 끌리는 이유와 같은데 건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여기에서 오는 성비 불균형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 있더라고요. 채널에서도 압도적인 여처국과 러시아라는 주제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20세기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으며 소련이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엄청난 인구 손실을 겪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때 목숨을 잃은 대부분이 남성이었죠. 1950년 무렵 우크라이나의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76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을 정도입니다. 단순 수치가 이 정도지 젊은 인구만 따로 뽑아서 본다면 더 심했을 테죠. 여기다 남성들의 평균 수명도 짧습니다. 20세기 이후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성비가 제대로 맞추어진 적이 없을 정도고 손꼽히는 여초 사회로 랭크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죠. 성비 불균형은 결혼 시장에서 남성에게 선택권과 우위를 줬습니다. 한정된 남성을 두고 여성들이 경쟁하는 구조이기에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게 되죠. 남자들이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보통 외모이기도 하고,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성비가 불균형하면 남녀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즉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잘 꾸미고 다닌다는 말이죠. 주변에서 다 잘 꾸미니 꾸민
꾸미는 걸 안 좋아하거나 귀찮아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고 미의 기준에 맞춰서 몸매도 가꿀 겁니다. 동유럽 여성에 대한 세계적 집착의 이면이라는 글을 쓴 한 러시아 출신 기자는 내 고향의 여성들은 아침에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순간에도 풀메이크업에 굽 높은 부츠를 신고 온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즉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여초 사회에서 외모는 생존 전략이기에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에 외부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꾸민다고 해도 그 나라에서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다른 국가에서 봤을 때는 별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슬라브인들이 생각한 미인의 모습은 모성적 능력과 연결되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상과는 거리가 멀었죠. 동슬라브 민족의 고대 국가였던 루스의 경우 80kg을 넘어야 미인이다라는 자료도 있고 중세 러시아의 경우도 서양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1635년에 러시아를 방문한 독일의 수학자 아담 올레아리우스는 전반적으로 보기 좋은 몸매에 부드러운 얼굴을 가졌다. 하지만 도시의 여성들은 분칠을 하고 입술을 붉게 칠해 마치 누군가가 밀가루 한 움큼을 들어 얼굴에 끼얹으며 붓으로 뺨에 붉은 물감을 칠한 것처럼 보였다. 눈썹과 속눈썹도 검게 칠하는데 가끔 밤색으로 칠하기도 한다. 칠하는 것보다 원래 그대로가 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이웃 여자나 말 상대하는 친구 여성들이 하도 화장을 권하는 바람에 자연미가 인공미에 가려지기도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즉 이때도 러시아 여성들은 아름다웠지만 미의 기준이 달랐기에 어떻게 꾸미냐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발전하면서 물론 여전히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미의 기준이 비슷해진 경향이 있죠. 정리하면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몸매든 뭐든 외모 관리에 꾸미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전 세계적으로 미의 기준이 비슷해지면서 다른 국가가 봐도 아름답게 보이도록 꾸미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여자들은 슬라브족 여자는 예쁘다는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저것 분석하고 따져도 슬라브족이 유독 아름답다고 소문난 이유의 핵심이자 오늘 영상의 핵심은 시대와 매력입니다. 절대적으로 미인의 수치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진 게 더 큰 이유라는 말이죠. 일단 시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진 혼혈이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거나 열심히 꾸미는 경향이 강하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미의 기준이 선천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요소들이 유행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키가 작은 게 대세인 시대가 온다면 키가 큰 슬라브족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좀 유리해집니다. 지금 시대의 미인상이 슬라브족이 가진 특징과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국가의 사람들도 슬라브족은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매력, 이게 핵심인데 매력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아서 좋게 들리지만 좀 더 넓은 의미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관심도 없고 외모도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뭘 잘하거나 목소리가 좋거나 웃겨서든 뭐든 그 사람이 갑자기 예뻐 보이거나 잘생겨 보이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일상에서 쓰는 매력이라는 단어는 대다수가 공감할 요소라기보다는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매력이라고 공감할 요소라고 해도 보통 해당 국가 안에서만 공감적인 매력인데 슬라브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는 상당수 선진국 국가가 그것도 여성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요소가 있기도 하고 만들어져 있기도 하죠. 사회적인 상황과 이미지가 선진국 남자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오거든요. 뼈만 안 부러지면 오케이, 러시아 가정폭력 처벌 완화법 논란이라는 기사처럼 러시아는 여초 사회이기 때문에든 뭐든 확실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부장적인 국가입니다. 동시에 슬라브족이 주류인 동유럽에서는 동방정교회가 주종교로 자리 잡고 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동방정교의 신자가 인구의 70%를 넘어갑니다. 동방정교회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가정을 보살피는 역할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하죠. 또 여초 사회에다가 남자들은 평균 수명도 짧고 금방 나온 가정폭력 등 여러 불만족스러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외모도 상관없고 알코올 중독만 아니면 오케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직접 자신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자기 나라의 남자는 거의 다 개판이기에 소박한 조건만 충족해도 외국 남성과 사는 게 더 좋다는 말인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서 이렇게 다루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여성들이 아름답다, 슬라브족 여성들이 아름답다는 인식이 퍼진 건 1990년대부터입니다. 1990년대 이전 우리도 그랬지만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철의 장막 뒤에 가려져 있던 슬라브족 여성들이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성들이 돈을 벌려고
모델이든 뭐든 서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판타지도 함께 퍼지기 시작했죠. 이 시기 화랑이던 사업 중 하나가, 아니 사실상 지금도 방식만 바뀌었을 뿐 화랑인 사업이 메일오더 브라이드입니다. 직역하면 우편 주문 신부인데 업체가 우편으로 여성의 사진들이 담긴 카탈로그를 보내고 남성은 이들 중 하나를 골라서 결혼하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사진을 고르고 주문하는 쪽은 선진국의 남성이었고 선택을 당하는 쪽은 저개발 국가 여성이었습니다. 선진국 남성들의 니즈와 저개발 국가 여성들의 니즈를 결합한 사업이었죠. 반대의 경우도 있었지만 흔하지는 않았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남성들은 대부분 농촌에 살아서 결혼하지 못한 남성, 어떤 이유에서든 자국에서 결혼에 실패한 남성, 나이가 많지만 어린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남성, 그리고 인권 향상으로 인해 자국에서는 더 이상 찾기 힘들게 되었지만 순정적이고 헌신적인 아내를 원하는 남성이었죠. 보통 이 중 하나가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선호되고 또 많이 중개되었던 게 아시아계고요. 당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남성들에게 동유럽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아름다운데 헌신적이다로 마케팅했죠. 실제로 자국 여성들보다는 훨씬 헌신적인 면도 있었기에 거짓도 아니었고요. 과거에는 몰랐다고 해도 일하러 외국도 갔다 오고 분위기가 어떤지, 보통의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알게 되었기에 슬라브 여성들도 자진해서 중개업체에 등록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살고 싶다는 아니었고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지만요. 얼마 안가 메일오더 브라이드 사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들은 아시아계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되었죠. 이게 퍼지고 퍼져 나중에는 슬라브족의 미모는 차원이 다르다, 아름답다로 신화처럼 발전했고 평균적으로 잘 살지 못하며 사회나 환경부터 시작해 다른 국가의 남성들을 선호한다고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나도 여기 가면 모델 같은 미녀와 결혼할 수 있다로까지 번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슬라브족 여성들을 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드는 매력이 되었죠. 원래 어나더 레벨의 미모를 가진 사람은 대시를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도전조차 안 하기 때문이죠. 아름답고 순정적인데 나를 좋아해 줄 것 같다니 원래 가진 미모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는 매력적인 요소가 더해진 겁니다.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는 슬라브 여성들에게 다시 이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존감과 미모에 대한 자신감도 높아졌지만 미용 산업부터 미인대, 패션 모델까지 슬라브 여성들에게 러브콜이 빗발치기 시작했거든요. 예쁘면 성공할 수 있고 실제로 스카우다로 오기도 하니 원래 외모를 가꾸는데 진심이었지만 더 진심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이야기는 미디어에서도 잘 먹혔죠. 여성들은 진출을 위해, 미디어는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이미지를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서양 남성들이 아시아 여성이라고 하면 온순하고 헌신적이라는 이미지를 가졌던 오리엔탈리즘처럼 유러피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흑인이라고 랩을 잘하고 농구를 잘하는 게 아니듯 한국인이라고 차은우처럼 생긴 게 아니듯 대부분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건 만들어진 환상이자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행 영상 보니까 진짜 아름답긴 하던데 내 슬라브족은 왜 아름다운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